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조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에서 20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단백질 항체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출처는 6월 20일 뉴시스 기사하고 증권 신고서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질환, 암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단백질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하고 표적 항원에 맞는 항체를 발굴하는 플랫폼, 요거 두 개를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하고 벨기에에 있는 바이오에텍 아블링스라는 곳 해서 총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에이프릴 바이오는 신약 바이오 개발 업체로 기술 이전으로 수익을 냈다. 이 규모가 한 5,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인데 하지만 아직 해당 신약은 미국 임상 일상 진행 중으로 성공을 확실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증권신고서 발췌한 내용을 봐도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향후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더라도 파트너사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이후에도 파트너사의 임상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규제 기간에 품목 허가 혹은 판매 승인이 실패할 경우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거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가 있다. 분명히 임상 일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 상태고요. 그리고 22년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자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청약일은 7월 19일에서 22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7월 22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성일 하이텍, ICH, 신한제 15스펙,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와 청약이 겹칩니다.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3,000원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인 2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공모가는 PR로 산정을 했고요. 비교회사들의 실적은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R은 29.58배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의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2024년 추정 실적을 현가화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 가액은 37,346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8.41%에서 46.45%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2만원에서 23,0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38.41%는 2021년 이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5.1%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할인율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실적을 그냥 크게 잡고 할인율을 그냥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최근 5년 내에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 실적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는 21년 기준으로 경상연구 개발비가 매출액의 10% 이상의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회사 기준이 에이프릴 바이오와 같은 단백질 치료제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로 이 정도 비교회사 선정 기준이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ST, 종근당 이렇게 4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비교회사들의 규모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동아ST의 128억보다 한 10배 이상 큰 1232억이 당기순이익이 되겠고요. PER도 15.32배로 동아ST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의 문제는 이렇게 비교회사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미래에 실적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 특례 상장의 핵심은 적용한 미래 실적이 과연 합리적인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21년 기준으로 527억 단기 순손실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상 실적에서 22년, 23년 모두 계속 단기 순손실을 이어가다가 2024년이 되면은 갑자기 280억 흑자 전환을 합니다.
만일에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기술 이전한 신약이 아직 임상, 일상점을 고려할 때 분명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미래의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만큼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따라서 공모가의 적정성은 기관 수혜 측 결과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공모 규모는 162만 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 373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 사주 조합 배정분 또한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40만 5천 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16,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1억 8,400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는 계좌 개설을 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NH투자증권 청약 단일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495억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665억 27%, 총 유통하는 금액은 1,038억 42%입니다. 비탄 시총의 바이오F DNC, 위니아이드, 대명에너지의 시초가를 보시면은 바이오F DNC하고 위니아이드는 마이너스 10%, 즉 시초가 하한가를 맞았고요. 대명에너지도 겨우 플러스 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회사의 기준주 유통하는 금액이나 총 유통하는 금액이 에이프릴 바이오값보다는 작죠. 즉 에이프릴 바이오보다 유통 물량이 좋은 비슷한 시총의 기업들이 상장일 성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바이오F DNC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 유래물질 개발업체로 기술 특례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21년 12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주 유통하는 금액이 280억, 15%, 총 유통하는 금액이 591억, 32%인 점을 고려할 때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존 주주 물량은 나쁜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술 특례 상장하는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기술 특례에다가 신약 바이오 업체는 현 시점에 공모주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업종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관 수혜 측 결과를 보고 나서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 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 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